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난데 들어가도 될까?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온 오빠가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가 객관적으로 판단 좀 해줄래? 뭘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다시 물었어요. 오빠, 무슨 일인데 그래? 답답하니까 빨리 말 좀 해봐. 저기 그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 만나는 사람? 우리 만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부모님께 인사드릴까 하거든. 오빠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빠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오빠 소개를 하자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지만 새언니가 바람 핀 걸 걸리는 바람에 그 즉시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 오빠는 여자에게 질린 모양으로 몇 년 동안 일에만 매달리는 듯 했는데 만난 지 2년이 넘었다는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뭐? 만난 지 2년이 넘었다고? 근데 그동안 아무런 내색도 없었잖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낯짝으로 떠들고 다니겠냐? 처음에는 결혼 생각 없이 가깝게 지내다가 어쩌다 보니 좋아하게 된 거야. 그럼 부모님께 인사시키면 되는 거지. 뭘 망설이고 있어. 결혼 생활에 실패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그게 오빠 잘못도 아니었잖아. 너무 그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을 선택한 내 잘못이 제일 큰 건데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걱정할 필요 없어. 부모님 오빠가 만나는 사람 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실걸? 그동안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오빠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순간 오빠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 문제? 무슨 문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오빠도 그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래. 부모님은 별로 상관 안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이혼한 건 문제가 아닌데 사실 그 사람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 오빠가 힘겹게 아들 이야기를 꺼냈고 순간 말문이 막힌 채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제 표정을 살피던 오빠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반대를 좀 하시겠지? 글쎄, 자식이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 오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문제는 절대 가벼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대답에 오빠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치만 오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 정말 이 사람이다 싶으면 밀어붙이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긴 해. 전에 부모님께 그렇게나 불효를 저질렀는데 또다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 하긴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 몸무게가 7kg나 빠지고 난리가 아니긴 했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랬으니 내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오빠가 긴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긴 했던 모양으로 살이 많이 빠진 듯 해 보였습니다. 오빠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껏 내가 지켜본 부모님은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이라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말하면 이해해 주실 것 같기도 해. 나도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여자친구 아들을 언니가 대신 키워준다고 했다나 봐. 지금도 언니가 거의 많이 도와주고 있고 말이야. 언니분이? 여자친구 언니가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했대. 진짜? 여자친구 부모님도 그러라고 했다더라고. 그걸 부모님께 말하면 좀 낫지 않을까? 글쎄, 그나마 잘 된 건가? 난 잘 모르겠네. 암튼 오빠가 잘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라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오빠가 방을 나갔습니다.
오빠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왜 그리도 평탄치 않은 삶을 사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 오빠는 몇 날 며칠을 망설이며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요. 아마도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가량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결심을 한 듯 오빠가 말을 꺼냈어요. 저기, 엄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데 눈치까지 보고 그래? 심상치 않은 오빠의 표정을 보며 눈치 빠른 엄마가 물었어요. 사실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만난 지는 얼마나 됐는데? 2년 넘게 만나봤는데 참 괜찮은 사람 같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분께 인사시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무조건 찬성이지. 언제쯤 데리고 올 건데. 되도록이면 빨리 데리고 와봐. 내내 혼자 지내고 있는 줄 알았던 오빠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엄마가 오빠를 재촉했어요. 그럼 다음 주 주말에 인사시킬게요. 근데 그 사람도 저랑 상황이 같아요. 상황이 같다면 혹시 이혼을 했다는 말인 거니? 네, 몇 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너도 마찬가지인데 따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나저나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첫 만남인데 이왕이면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다 잘 먹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식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가 한상 차려놓을게. 엄마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제가 오빠 방문을 노크했어요. 오빠, 자세한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인사 왔을 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말 안 했어. 그래도 미리 귀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혹시나 그날 엄마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아버지 성격 뻔히 아는데 설마 그러시겠어? 그 사람 얼굴 보고 대화하다 보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오빠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이 엄습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를 왔고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오빠가 언제 말을 꺼낼까 조마조마한 마음뿐이었는데요. 이혼 여부는 큰 문제가 될 건 없었지만 오빠 여친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쉽게 생각할 상황이 아님에 틀림이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차를 마시며 엄마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먼저 말 꺼내기 그렇긴 하지만 우리 아들도 한번 갔다 와서 큰 문제가 될 건 없는데 혹시 왜 이혼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네. 전 남편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몰래 카풀을 하다가 눈이 맞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여직원이 술에 취해서 찾아와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바람에 알게 됐는데 제 자신이 참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둘이 1년 넘게 그러고 있었다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지 오빠 여친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떠올리기도 싫었을 텐데 내가 괜한 걸 물어본 것 같네요. 아닙니다. 다 지나간 일인걸요. 그런 천하의 못된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니까. 엄마가 분하다는 듯이 소리쳤는데요.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다 지나간 일인데 그만 잊자고. 하긴 다 지나간 일인데 떠올려서 뭐 하겠어. 그나저나 앞으로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주기만 하면 우리는 소원이 없겠네요.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할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부족한걸요. 오빠 여친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치를 보는 듯 했고 그제서야 오빠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아버지, 사실은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요. 하지 못한 말이라니? 무슨 말인데 그래? 사실 이 사람한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라니? 무슨 아들? 선뜻 이해하지 못했던 모양으로 엄마가 오빠와 여친을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혼할 당시에 전 남편이 양육권 친권을 다 포기한 채 못 키우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데리고 왔대요.
뭐?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 그 말인 거야? 그제서야 제대로 이해를 한 듯 엄마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고 오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 사람이 데리고 온 건 맞는데 지금껏 언니분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언니분이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요. 이 사람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연 씨가 친엄마인데 아들을 언니가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니 결혼 어떻게 하고? 그때쯤 엄마 얼굴이 많이 심각해 보였는데요. 그냥 이혼만 한 것과 자식이 있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엄마 물음에 여친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결혼을 했고 형부와 함께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언니네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우리 하준이까지 같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네 자식을 키우면서 같이 키우고 있다는 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언니랑 형부가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빠 여친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이미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친 말을 끝으로 한동안 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집안에 설이라도 내린 듯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침묵을 깨고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엄마 얼굴이 한순간에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에 오빠 여친이 잔뜩 겁을 먹은 채 급히 집을 나섰는데요.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모습이었고 당황한 오빠가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집에 온 손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뭘 너무했다고 그래. 아니, 내가 보기엔 진짜 힘들게 말을 꺼낸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정색한 것 같아서 그렇지. 엄마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내색을 하던지 하지. 사람 면전에 대놓고 좀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답지 않다는 말이야. 나도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겠어. 한번 실패를 했으면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야지.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오빠도 나름 엄청 고민한 것 같던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튀어나왔고 엄마가 무섭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뭐야? 설마 넌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고민 상담을 해서 당황한 채 수습하려 노력했지만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엄마한테 말을 빨리 했어야지. 넌 딸이 돼서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오빠랑 비밀인데 막 말하고 다닐 순 없는 거잖아. 됐어. 둘이 아주 똑같아. 그래서 네가 데리고 오라고 시킨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난 엄마 아빠 성품을 보자면 허락할 거라고 말을 해주긴 했지. 근데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네. 사실 좀 실망했어. 뭐? 내가 뭘 했다고 실망했다는 거야? 아니, 그동안 엄마가 참 쿨하게 행동했었잖아. 엄마 친구 아들이 입양을 했을 때도 적극 찬성한다면서 선물까지 바리바리 사다 주고 그랬잖아. 한마디로 핏줄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오늘 엄마가 하는 행동은 내로남불이었다고 해야 할까? 제 입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엄마가 발끈한 채 소리쳤습니다. 내로남불이라니 내가 뭘 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야?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이 입양하고 그러는 건 아주 잘하는 거다 고상한 척하면서 정작 내 아들이 그러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거잖아. 사실 평소 엄마 행동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오빠 여친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던 순간 얼굴이 차갑게 변했으니까요. 그동안 엄마가 말했던 가치관과 너무 다른 모습에 잔뜩 실망을 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엄마가 뒤에서 열심히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오빠는 나라 잃은 사람 마냥 내내 한숨을 쉬면서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뭐라고 말을 꺼내려고 하면 엄마가 바로 제지했어요. 엄마,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니까 그만하자.
사실 엄마는 그 사람한테 자식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사람 자체를 봐야 하는 건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가 결혼하면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보통 신 게 아니구나. 한 번 실패를 했으면 사람을 만날 때 더 신중을 기해야지.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여자친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오빠가 발끈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 집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는데요.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을 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 휴대폰이 울렸고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1시간 후에 집으로 온단 말이야? 우린 할 말 없으니까 올 필요 없다고 해. 글쎄 할 말 없다니까. 너 진짜 이럴 거야? 목소리를 높이던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글쎄 네 오빠가 그 언니라는 사람이랑 같이 집에 온다지 뭐니? 뭐? 언니라니? 누굴 말하는 건데? 누구긴 누구야? 네 오빠 여자친구 언니지? 뭐? 그 사람이 여길 왜 온다는 거야? 글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무작정 온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선 대충 정리부터 하자. 여보, 당신도 옷 좀 갈아입고 해봐. 갑작스런 통보에 급히 손님 맞을 준비를 했고 잠시 후 오빠와 여친 언니라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라는 사람도 얼굴이 꽤나 예쁜 편으로 눈에 띄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부모님이 불편한 기색으로 서 있는 모습에 그 언니라는 사람이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린 할 말이 없는데 무슨 일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왕 온 거니까 얘기나 들어보죠. 이미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으로 우선은 엄마가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라는 사람이 부모님께 읍소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제 동생이 알아누웠습니다. 이혼하면서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 몇 년간 남자를 쳐다본 적도 없었는데 저러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린 그때 이미 다 말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그때도 제 동생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조카는 제가 키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혹시나 못 믿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각서라도 써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과도 이미 상의가 끝난 문제이고 시댁에서도 흔쾌히 허락한 부분이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친 언니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는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 좋은 언니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엄마 역시 같은 생각이었던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 좋은 언니를 뒀네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동생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순간 언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엄마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던 모양으로 티슈를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두 사람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동생 말로는 아들이 있어서 반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언니가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도 한번 다녀온 몸인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피차 같은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아들은 자식 없이 이혼을 하긴 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입양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럼 대체 왜 반대를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언니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건 자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자식을 두고 오겠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것뿐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입니다. 언니분도 자식 낳아서 키우고 있으니 잘 알겠지만 어떤 엄마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식을 두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뢰가 많이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결혼하면 그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 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굳이 그런 결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난 자식을 두고 오겠다는 독한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순식간에 속마음을 쏟아냈고 언니분뿐만 아니라 오빠와 저도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충격으로 잠시 정신줄을 놓고 있던 언니분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변명을 좀 해도 될까요? 사실 동생은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지만 동생이 일을 해야 했기에 우리 부부가 키우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우리가 키우겠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한국 사회가 핏줄을 중요시하는 부분도 많다 보니 제 짧은 생각으로는 동생 앞길을 막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자주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제가 몇 날 며칠을 설득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인해 이 사달이 난 것 같아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언니분이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눈물을 떨궜습니다. 순간 엄마 얼굴을 바라봤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엄마를 오해한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했다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곧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이미지로 굳혀 있으니 몇 번 더 만나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신 두 번 다시 자식을 두고 혼자 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아직 이르고 단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날 언니분이 허리까지 숙이며 부모님께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다 돌아갔습니다. 그 뒤 부모님이 오빠 여친과 아들까지 집으로 초대를 했고요. 그런 일은 몇 번 더 있었고 다행히도 아들을 잘 돌보는 모습에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인 하준이가 참 예쁘고 똑똑했는데요.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엄마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애교를 떨어댔는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엄마는 하준이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결국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지켜본 결과 자식을 두고 올 만큼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새언니 언니분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 뒤 오빠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맞벌이를 했기에 엄마가 하준이 등하원을 도와줬고 하원 후에는 오빠와 새언니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줬는데요. 인연은 인연이었던 모양으로 하준이가 엄마를 정말 많이 따르고 좋아한답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는 새언니가 둘째 조카를 출산하는 바람에 산후조리원이 들어가서 하준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다시피 하고 있고요.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저도 하준이를 보러 바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새언니도 참 좋은 사람으로 부모님께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고요. 산후조리를 하던 새언니가 영상통화를 통해 부모님께 둘째 조카 얼굴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